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목적지를 내비에다 입력하는 거겠죠? 그 다음은 뭘까요? 대부분 가는 방법을 고를 거예요. 비용을 고려할 수도 있고 시간을 고려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제주도로 여행을 왔다면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바다가 보이는 길인 해안도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길의 방향이 달라지듯이 재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하는 방법이나 성공의 확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재테크에 있어서도 저축액이라던가 수익률이라던가 투자 기간, 즉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재테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명확히 모르니까 남들 하는 대로 계속 따라하기도 하고 남의 방법이나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재테크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영상 다 보시면 내가 그동안 이래서 재테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구나 라고 느끼시거나 앞으로는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면서 앞이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가지고 있을 돈은 이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FV는 PV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이거 어렵다고 나가지 마세요. 이거 초딩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공식이에요.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FV는 미래 가치, 즉 미래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돈인 거죠.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PV는 현재 가치로 지금 저축할 수 있는 돈, 즉 수입에서 지출을 뺀 저축 가능한 금액이겠죠. R은 수익률로 우리가 은행에서 3% 예금 가입했다 그러면 0.03, 주식으로 7% 수익 기대한다 그러면 0.07인 거예요. 그리고 투자 기간은 N으로 해서 1년이면 1승, 3년이면 3승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은 이 세 가지, 저축액, 수익률, 투자 기간으로 결정된 것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모아갈 자산도 이 공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가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감으로 찍기보다는 각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PV는 현재 가치, 즉 프레젠트 밸류의 약자인데요. 저축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는 급여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이겠죠. 그럼 저축액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것, 다른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에요. 둘 다 만만치가 않겠죠? R은 수익률이에요. 저축액은 들어갈 때부터 명확히 얼마인지 정해지지만 이 수익률은 예측이 어렵죠. 재테크에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이 수익률이 높은 것을 찾는 데 몰입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떠시던가요? 열심히 공부하면 정률적으로 수익이 올라가던가요? 저는 좀 수익률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수익률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적용하기보다는 실패를 막아주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N은 투자 기간입니다. 연간 단위로 계산하면 1년에 1승, 10년이면 10승을 하는 거죠.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액의 수익률은 곱하지만 투자 기간은 제곱으로 승이 되는 거죠. 이자에서 또 수익을 내주니까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미래에 내가 가지고 있을 돈을 결정하는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하는데 위 요소 중 뭐가 가장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금, 수익률, 투자 기간, 어느 한 요소만 콕 집을 수 없겠죠?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시간에 따라 분류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상황은 돈을 모을 때 내년에 결혼할 자금, 혹은 2년 뒤에 전세 갱신 인상 자금과 같은 단기 자금, 초딩 자녀들 세뱃돈 받고 한 것들 대학 갈 때 사용하게 모아두는 5년, 6년 뒤에 쓸 중기 자금, 은퇴할 때 사용할 자금 묻어두는 장기 자금과 같이 기간에 따라서 각각 중요도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단기부터 한번 볼게요. 단기라는 것은 보통 1에서 3년 안에 사용할 자금인데요. 이때는 어떤 요소가 가장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입니다. 수익률과 투자 기간은 그닥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적금에 가입을 합니다. 월 100만원씩 12개월이요. 이율이 3%면 만기 때 받을 자금은 1216만원이에요. 원금 1200만원에 이자 16만원이 붙는 거죠. 근데 카드 만들고 급여 이체하고서 1% 더 준다 그래서 4%로 가입하면 1221만원을 받아요. 6만원 차이인데 이건 역시 수익률로 얻을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돈을 모은다는 개념 그 자체에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돈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금에서 매월 5,000원 더 투자하면 금리 1%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단기간에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익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축액의 볼륨을 키워 목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목적 자금에 알맞은 계좌는 CMA, 예적금과 같이 원금 보장이 되고 단기적인 미래에 얼마가 마련되는지 확실하게 확인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적극적으로 채권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3년 안에 확실히 지출될 돈이 있으신가요? 주식시장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은행으로 가세요. 증권사를 가도 CMA나 채권 정도 보시고요. 보험사의 중도인출이네 뭐네 이런 말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다음은 중기인데 3에서 10년 정도의 자금을 중기로 분류하죠. 이때는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미칠까요? 중기에는 수익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만 원을 10년간 3% 예금으로 굴리면 1,349만 원을 받지만 5%로 굴리면 1,647만 원을 받죠.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5% 예금과 동일한 1,647만 원을 만들려면 4% 예금으로는 원금이 1,000만 원이 아닌 1,220만 원이 필요하죠. 금리 2% 차이가 10년이니 투자 원금에서도 1,000만 원보다 20%가 더 많은 2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투자해야 따라잡네요. 이때부터는 수익률이 변수로 작용하는데 투자 원금과는 다르게 수익률은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참 난감하죠. 그렇게 경기 사이클이 돌 수 있는 시기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중기 목적 자금에 알맞은 계좌는 주식 계좌를 통해 국내외 해외 주식, ISA를 통한 ETF, 펀드, 리츠,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기는 10년 이상 자금을 말하는데 보통 10년 이후의 자금을 목표로 돈을 묶어두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장기는 보통 은퇴 자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자금에서는 어떤 요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바로 투자 기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바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복리죠. 2 곱하기 3은 6, 2의 3승은 8, 별 차이가 안 나지만 2 곱하기 10은 20이고 2의 10승은 1024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곱하기와 승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투자 기간은 곱이 아니라 승수입니다. 30세에 1억을 6%로 굴리면 65세에 8억 1000이 되지만 50세에 1억을 6%로 굴리면 65세에 2억 4천이 됩니다. 이 공식에서 투자금 수익률은 같지만 투자기간 20년만으로도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복리는 보통 20년 이상일 때부터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그 시간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한번 출금해서 사용하면 복리 효과는 리셋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 IRP를 통해 세금 환급, 과세이연, 저율과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고 종신토록 수령 가능한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종신연금이 있습니다. 배당주를 매수해 배당금을 재투자를 해서 노후 현금 배당 플랜을 만들어가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봤는데요. 이걸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내 재테크에서 찾는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단기는 결국 투자 원금 싸움이다. 3년 이내 단기 자금은 보통 예측 가능한 기간 금액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결혼자금, 전세갱신, 부모님 칠순 가족여행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자금들을 준비할 때는 필요 금액을 남은 월로 나누어서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뒤에 전세갱신이 2천만 원이 필요하면 2천만 원을 24로 나눠서 월 83만 원씩 적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더 수익을 내려고 해봤자 수익률 몇 프로가 더 큰 돈을 만들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투자했다가 손실 나면 돈이 필요한 시점에 추가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단기에 필요한 자금들은 금액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서 N개월로 나눠서 준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수익률, 복리 그런 건 단기에 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중기는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중기는 원금뿐 아니라 수익률도 중요하죠. 그런데 3에서 10년 이후에 목적 자금은 보통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자녀의 등록금, 독립자금 정도겠고 혹은 가족 행사같이 이벤트 자금일 수가 있겠죠. 아마도 기약 없는 막연한 목동 자금을 우리는 중기라고 명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모으다가 시간이 지나면 단기 자금으로 다가오는 거겠죠. 이런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저는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코스트 에버리지, 리밸런싱보다 이상적인 투자 방법을 아직은 찾지는 못했거든요. 투자에 대한 변수가
금리부터 시작해서 환율, 국제 정서, 정부 정책, 소비 트렌드 변화, 경쟁사의 성장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복잡계에서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 변수로부터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투자법이 위에 말씀드린 코스트 에버리지, 리밸런싱인데 이 투자법에 대한 내용도 곧 올릴 테니 보시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장기는 누가 먼저 시작하냐의 싸움이다. 은퇴 준비, 즉 장기 투자는 결국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장기에서 말씀드린 복리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죠. 그 어떤 설명보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1626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네덜란드 식민지 회사의 현재 맨하튼 땅을 60길더, 달러로 환산하면 24달러에 팔았다고 알려졌어요. 이게 사실은 뺏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금융가는 이런 논리를 제시했죠. 위에 설명드린 공식으로 원금은 24달러, 수익률은 S&P 500에 준하는 연 7%, 그리고 투자 기간을 400년이니 400승을 해버리죠.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무려 13조 6천억 달러, 한화로 1경 9천조입니다. 반면에 현재 맨하탄 땅 전체의 부동산 가치는 약 2,800조 수준입니다. 맨하탄 현재 가치의 4배 정도가 되는 큰 돈인 거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 원금이 거대해서 수익률이 압도적이었을까요? 복리 투자, 즉 투자 기간이 부린 마법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은퇴 나이를 65세로 가정한다면 지금 나이를 빼면 몇 년이 남았나요? 지금 40세라면 25년, 즉 25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거죠. 만약 30세부터 시작했다면 35승인데 10승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은 거겠죠?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서 이 복리의 승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지금입니다. 워렌 버핏의 평생 투자 동반자였던 찰리 멍거의 명언으로 마무리할게요. 듣기 평가 한번 하시죠. Understanding both the power of compound interest and the difficulty of getting it is the heart and soul of understanding a lot of things. 복리 이자에 대한 힘을 아는 것과 그것을 현실에서 이루는 어려움을 아는 것이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서 급한 거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큰 돈으로 제대로 준비해야지 라거나 늦게 시작한 만큼 수익률 내서 따라잡아야지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은퇴 준비는 투자 원금을 늘리고 수익률을 높인다 한들 일찍 시작해서 은퇴까지 쭉 이어가는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공식의 각 항목별 특징과 그 특징들이 내 재테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재테크는 정량적 수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 수익률, 투자 기간 이런 요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정량적인 것들의 반대급부인 정성적인 요소입니다. 이 정성적인 요소의 가장 큰 요소는 내가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그립감인데요. 이런 그립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가 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아마 더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재테크 그라운드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은 재무적인 자존감을 갖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재테크판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내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이 바닥에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느낀 건 시장이 핫하거나 좋을 때는 플레이어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시장이 정체되거나 하락기가 찾아오면 마음도 같이 식어서 재테크를 놓아버리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컨텐츠가 돈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고 그 기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며 나는 그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는 그 주도권이요. 그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저 열쇠걸음이 항상 응원하고 여기 채널 은퇴스터디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놀러오세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